안녕하세요, 서스페인입니다. 오늘은 구체를 예시로 제가 텍스처링이나 배경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퀄리티를 높이는지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 찍어봤습니다. 이걸 알고 작업하면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내 작업물을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피드백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작업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계산된 방법으로 한층 더 발전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이스 컬러인데요. 베이스 컬러는 가장 큰 인상을 잡아주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베이스 컬러를 작업할 때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 베이스 컬러를 잡았으면 좀 끝까지 밀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중간에 레이어가 생기면서 갑자기 색감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기존에 깔았던 애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되는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불필요한 작업이 계속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이스 컬러를 잡았으면은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중요하냐면, 명도를 어떻게 써야 되냐? 중간 톤에 쓰셔야 돼요. 중간 톤. 이 중간 톤 라인 안에서 쓰셔야 돼요. 베이스 컬러는. 특히 3D 텍스처 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간 톤에서 써야지 나중에 렌더링을 걸었을 때 섀도우가 졌을 때 얘네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밝았을 때, 더 밝은 라이팅을 받았을 때, 근데 만약에 얘네를 이렇게 써버리게 된다, 그럼 라이팅을 받았을 때 여기가 타버리겠죠. 만약에 여기 베이스 컬러를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어두움이 오니까 더 타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톤을 쓰라는 건데, 왜 제가 이렇게 베이스 컬러를 명도를 이렇게 강하게 쓰지 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를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이미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떨구는 작업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둡게 해버린다, 그 이미 이것도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밝혀주는 작업만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만약에 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채도도 너무 많이 올려버리게 되면 이것도 이미 확정이 돼버렸죠.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작업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강조를 빵 때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점점 떨구는 작업만 진행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중간 톤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중간 톤 정도 잡아요. 중간 톤에서 살짝 밝거나 살짝 어둡거나,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어떤 거는 물론 채도가 좀 높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거의 많은 경우가 채도도 거의 한 중간보다 좀 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약간 요 정도 써가지고 여기서 약간 채도가 살짝 높거나 살짝 낮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철재질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이렇게 채도를 많이 빼는 편이긴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중간 톤 정도, 한 요 정도를 이렇게 맞춰 주셔야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점점 빼기도 좋고 올리기도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채도를 올려가지고 이런 데다가 찍을 수도 있고요. 채도를 떨궈 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쓸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중간 톤이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간 톤으로 써주는 거고, 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컬러를 항상 이 중간 톤에 맞춰 주시는 거,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베이스 컬러가 가면 갈수록 점점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에 초점을 잘 두시고 작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입체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입체가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모든 사물은 입체를 주지 않으면 굉장히 밋밋해지고 종이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배경 프랍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라이팅을 줬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전에 이제 멘토링 했던 작품인데,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여기에 어두운 면을 이렇게 밝혀준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옆면과 앞면이 똑같아지면서 분명히 3D 작업을 했지만 밋밋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된단 말이죠. 특히 나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비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 대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입체를 항상 주셔야 돼요. 특히 뭐 스타일라이즈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나중에 뭐 라이팅을 뭐 더 준, 뭐 실사에서 뭐 라이팅을 줄 때 내가 어떻게 좀 더 입체감을 줘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배경 프랍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라이팅을 볼 때 입체가 어떻게 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도 제가 이제 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한 요 정도, 여기서 한 요 정도만 뺄 겁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서, 자, 얘를 갖다가 제가 여기다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절반 정도. 자, 이거 지금 제가 하드니스를 여기 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일단 주게 되면은 이 별거 아니지만 벌써 요런 느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잡고 살짝 밑으로 한번 좀 떨궈 가지고 아래쪽은 좀 더 어둡게 한번 이렇게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일단 이렇게 나누게 되죠. 자, 여기 이제 반사광 있겠지만 나중에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뭐 산란된 효과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입체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입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에 그려진 거 보고 폼 섀도우라고 그러죠. 폼 섀도우.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폼 섀도우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엔 밝은 거, 자, 이번 여기가 베이스 컬러죠. 베이스 컬러에서 살짝 위로 해가지고 여기서 살짝만 요렇게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졌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죠. 이런 하이라이트를 보고 커버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커버처가 아닙니다. 하이라이트는 나중에 얘네가 우리가 눈을 이동할 때마다 얘네가 이렇게 움직여요. 가변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라이트는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입체 표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입체 표현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번에는 캐스트 섀도우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자, 캐스트 섀도우는 물체의 빛이 드리워져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빛이 이런 식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참고로 태양광 같은 경우는요 일직선입니다. 이렇게 얘네가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렇게 들어가죠. 포인트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360도로 들어가지만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일직선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수평을 이루면서.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얘네가 만약에 이 수평을 이렇게 그려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이쪽이랑 서로 연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 이쪽에다 그려야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 밑에다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방해가 되니까, 자, 여기서 명도를 지금 한 요 정도만 좀 떨궈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림자가 지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한 타원 형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이게 아니라 타원 형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캐스트 섀도우라고 그러죠. 왜냐면 빛이 딱 드리워졌을 때, 빛을 여기 물체에 드리워졌을 때 여기가 생기는 그림자를 보고 이것 보고 이제 캐스트 섀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스트 섀도우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캐스트 섀도우도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배경 작업을 할 때 얘네가 갑자기 이렇게 새까매진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캐스트 섀도우는 대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기의 영향. 그 대기의 색상이 뭐냐에 따라서 이 그림자의 색상도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자에도 색상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푸른색의 좀 대기가 있다, 그러면 주변에 이 색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얘한테 살짝 오버레이가 돼요. 푸른 톤도 이런 식으로 살짝 오버레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오버레이가 되면서 대기가 색상이 만약에 푸른 하늘이다, 그러면 푸른색을 얘네가 띄게 돼요. 약간 푸른 하늘에 그런 색들을 약간 띄면서 색상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생이라든가 나무에 그 그림자 드려진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푸른 하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좀 파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트 섀도우도 어떻게 이거를 작업해 주는지에 따라서 깊이감도 달라지고 색감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배경이 풍부해지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 캐스트 섀도우가 만약에 없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빛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빛이 12시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여기 지면 부분 있죠. 이 지면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요거 보고 이제 뭐라 그러죠? 자, 얘가 이런 거. 자, 그럼 얘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겠죠? 이렇게. 왜냐면 빛이 그냥 12시에서 떨어지니까 이것 보고 우리는 그냥 정오라고 하죠. 정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빛이 방향이 어떤 식으로 얘가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 그림자의 길이도 바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캐스트 섀도우의 길이에 따라서 깊이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림자가 약간 배경은 그림자를 잘 그려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캐스트 섀도우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려줄 건데요. 자,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물체와 물체끼리 맞닿는 제일 이 최안부 부분이죠. 자, 이쪽을 이제 어둡게 칠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보시더라도, 자, 이 끄트머리가 가장 어둡다는 거예요. 이 끄트머리가. 그죠? 여기도 어두울 거고. 그러면 사실상 여기 지면 부분도 조금 더 어둡겠죠, 사실. 그죠? 지면 부분도 같이 이제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 지금 오버레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더 만들어서요. 자, 이쪽 가장 끄트머리 부분도 여기가 좀 더 어둡게 짙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안부 부분이 가장 어둡다. 여기가 이제 AU 맵, 그죠? 여기 너무 세니까 살짝만 좀 줄여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엔 오늘의 가장 중요한 그 디테일 찍는 방법입니다. 자, 디테일 찍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냥 그리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서브스턴스에서 이제 여러분 작업할 때 도대체 이 상태에서 작업을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이제 이거 작업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먼저 어두운 것부터 칠해주는 겁니다. 어두운 것부터. 그래서 서브스턴스에 보면은 뭐 그런지 맵도 있고 그 더트 맵도 있고 굉장히 많은 텍스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것부터 찍는데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분포를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노이즈 전 그래서 그 모든 텍스처를 그냥 노이즈 텍스처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런지 맵이다, 이거는 더트 맵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노이즈 맵이다.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관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그 이쪽에다가 만약에 찍는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분포를 시킬 것이냐를 이제 잘 따지셔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따질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얘가 지금 보면 입체는 있어도 지금 보면은 뭔가 질감이 없어서 좀 밋밋해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밝고 어둡고를 주는 겁니다. 밝고 어둡고. 만약에 제가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밝고 어둡고, 자, 요거 찍으실 때도 여기는 갖다가 잠깐만, 자, 밝고 어둡고 기존의 이제 입체에 맞는 걸 찍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는 얘가 이제 이렇게 보여도 밑으로 갈수록 어두워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어둡게 찍혀도 밑으로 가면 얘가 밝아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해당 영역에 맞는 이 질감을 찍는 거, 이거를 잘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만 밀도가 몰려 있는 것보다 좀 전반적으로 밀도들이 좀 이런 식으로 퍼트려져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두운 것부터 먼저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어두운 것부터 찍어주는데, 그럼 그런지 맵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선택을 했을 때 먼저 대중소를 생각을 해보세요. 대중소. 디테일 찍을 때 대중소. 그럼 먼저 대자리 큰 거부터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중짜리 찍어보고, 그 다음 소짜리 찍어보고, 그런 식으로 대중소를 잘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레이어에서는 큰 디테일을 뭔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좀 흩뿌려 줬다면, 이게 이제 여기다가도 이따가 찍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찍어줬다면, 만약에 뭐 중이나 소짜리 같은 경우는 뭐 더 작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도 찍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지 10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런지 11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7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참고할 자료를 보면서 얘네가 어떠한 디테일이 좀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나가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중소를 생각을 해서 디테일을 잘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는 레이어 하나에다가 작은 것까지 이런 식으로 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도 처음부터 좀 세게 줄 수 있었는데 이 질감 찍으려고 제가 좀 연하게 갔던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명도에 맞는 톤, 여기에 명도에 맞는 톤이라고 하면은 해당 명도를 잡고 여기서 살짝 밑으로 이렇게 찍으셔야지, 만약 여기서 확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찍으면은 해당 입체에 맞는 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굉장히 깨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갈 때는 요거를 잘 숙지를 해주시고, 나중에 강조할 때 그럴 때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살짝 밑으로 해가지고 콕콕콕 몇 번에 찍어볼까요? 제가 여기는 이제 약간 이제 하이라이트 찍어지는 부분이니까 좀 적절하게, 그래서 해당 입체가 깨지지 않도록 해당 명도에 맞는 톤을 찍어주라는 거죠. 그럼 멀리서 봤을 때 어떤가요? 멀리서 봤을 때 얘네가 입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디테일이 찍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디테일을 찍으실 때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이런 작은 디테일이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런 작은 디테일이 들어갔을 때 명도가 너무 강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 입체가 깨지게 됩니다. 이럴 때 입체가 깨지기 때문에 작은 디테일이 이 중간 덩어리를 해치면 안 되고요. 중간 디테일이 큰 디테일을 해치지 않도록, 큰 덩어리를 해치지 않도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베이스 컬러를 잘 잡고 입체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 줄 때는 입체를 깨치지 않는 선에서 디테일을 올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형태가 알 수 없는 그냥 일반적인 노이즈 텍스처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분포를 하냐에 따라서 이내의 인상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건 좀 더 깔끔할 수도 있고, 지금은 제가 조금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약간 터치를 좀 많이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다가 어떤 그런집에 물칠해가지고 밀도를 얼만큼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어두운 디테일 한번 깔아봤고요. 이번에는 어두운 거 찍었으니까 이번에는 밝은 것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색상들을 좀 넣어볼 수가 있겠지만, 자, 일단은 제가 여기 단색 안에서 최대한 놀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했으니까 살짝 밑으로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유사색을 써봐도 되겠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번에는 명도를 높여서 채도도 좀 줘볼게요. 자, 얘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명도에 맞는 톤, 해당 입체의 명도에 맞는 톤을 찍어주는 거, 요거를 초점으로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똑같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재밌어지는 이유가 명도의 변화가 생겨서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밝은 쪽에다가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서로 연결도 좀 시켜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텍스처링을 하고 있고, 배경 같은 거 배치할 때도 이런 밝고 어둡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따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두운 것도 있으니까 밝은 것도 넣고, 여기서도 얘한테 맞는 톤에서 살짝 밝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씩 또 찍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좀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밝고 어둡고의 격차를 주는 거죠. 만약에 요거라 보시면 됩니다. 중간 톤이 얘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어둡고 살짝 밝고 이거를 같이 공존시켜 주는 겁니다. 대신에 뭐가 중요하다? 멀리서 봤을 때 입체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디테일도 요런 식으로 조금씩 더 찍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디테일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거는 약간 그냥 알 수 없는 일반적인 밝고 어둡고의 디테일, 그냥 노이즈한 약간 떼낀 표현 같다라는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좀 더 알기 좋은 상징적인 디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크랙이 있다라든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건 약간 좀 강조되는 포인트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조금 더 세게 좀 칠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여기 잡고 살짝 명도 올려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크랙 같은 거, 그죠? 이러고 약간 상징적 디테일 같은 거. 그래서 요런 애들은 우리가 읽히기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그런지 노이즈라든가 이런 식의 더티 텍스처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좀 잘 안 읽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밝고 어둡고가 어떻게 있고 밀도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커버처죠, 커버처. 그죠? 커버처. 자, 그래서 이제 커버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구에서는 잘 그렇게 보통 이제 표면에서만 드러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뭔가 직각 형태들 있죠. 뭔가 얘네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입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히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잡혔다라고 했을 때 요 모서리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는 거 보고 우리는 이제 커버처라고 합니다. 커버처. 이건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징적인 디테일들, 이런 것들 읽히기 좋은 것들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콕 집혔다라든가, 약간 이런 뭐라 그럴까, 콕콕콕 찍혀가지고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잡힌 애들은 저는 그냥 속으로 그냥 그러고 있어. 아, 요거는 약간 좀 상징성이 있는 그런 디테일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읽히기 편한 애들 있죠. 읽히기 편한 애들 위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징적 디테일까지도 잡아봤고요. 대신에 얘들은 아주 연하게 칠했지만 상징적 디테일은 조금 과하게 갔죠. 하지만 좀 세게 갔죠.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게 가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베이스 컬러 잡았으면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보면 어디서 놓나요? 다 여기서 이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확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들어갈 때 이따 강조된 표현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에는 그 그레디언트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상하 그레디언트. 모든 아트 작업을 할 때는 제일 많이 퀄리티를 또 올릴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레디언트를 잘 주는 거예요. 그 그레디언트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빛이 위에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이렇게 뭐 밝았다가 아래쪽에선 살짝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두워진다거나 뭐 이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어두운 영역들을 좀 더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러면은 이 반향성이 느껴지게 됩니다. 요 그레디언트가. 그래서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레디언트 맵을 활용하거나 포지션 맵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보통 이런 표현도 조금씩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조금씩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주고, 나중에 그레디언트도 조금 얘네가 너무 이렇게 묻어난다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그런지 맵으로도 중간중간 이렇게 좀 지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우면서 좀 약간 이런 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 그런 밋밋한 느낌들도 없앨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방향성도 명확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디언트. 이 그리디언트를 잘 주셔야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완성도도 높아지고요.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 하면서 잠깐만 여기 밑에 쪽은 제가 좀만 더 이렇게 어둡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와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찍어볼 겁니다. 하이라이트. 자, 하이라이트는 제가 일단은 여기 이쪽에다가 만약에 제가 좀 강력하게 이렇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라이트는 어떤 애인가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가 찍히니까 자, 명도가 엄청 세게 올라가죠. 그러면 어떤 표현인 거예요, 이게? 강조가 된 겁니다. 강조가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강조됐을 때 여러분들이 강조를 많이 한다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범위를 크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위가 가장 큰 애는 누구예요? 베이스 컬러죠. 저 아까 제일 처음에 잡았던 요거, 이 베이스 컬러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베이스 컬러도 바뀌면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얘가 범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넓어진다, 특히 소매 피드백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얘가 베이스 컬러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미, 그죠? 그러면 이것 보고 양감을 해쳤다라고 표현도 하고 제대로 된 표현이 안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강조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강조된 표현, 제가 진짜 극단적으로 제가 색감을 막 이렇게 한번 해서 올려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찍으면은 이거 100번 망치거든요 이게.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범위를 적게 써가지고요, 심지어 여기다가 써볼까요? 여기는 진짜 약하게 이렇게 쓰면은 그나마 나아요. 무슨 말이냐면 강조가 세게 되게 되면 범위를 점점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색감을 섞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해주고 싶다, 막 이렇게, 그러면 넓게 넓게 이거를 이렇게 뻗어나가면 이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텍스처링을 할 때도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나중에 라이팅을 어떻게 잡아줄 때 내가 여기다 어떤 색깔을 좀 섞어봐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하실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미 얘가 베이스 컬러가 돼버리니까. 근데 요거를 제가 적게 쓰는 거예요, 범위를. 너무 퍼뜨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강조된 표현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지금 하드에서 좀 100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적게 써주게 되면요, 그 어색함이 좀 없어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를 줄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색 쓰는 거에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조가 돼도 어색하지 않단 말이죠. 왜냐면 입체도 깨지지 않고, 그죠? 질감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입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오히려 디테일만 이렇게 올라간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 거죠. 자, 요번에는 뭐 할 거냐면 반사광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 반사광 같은 경우는 텍스처에서 살짝 뭐 그냥 의도적으로 묘사를 또 해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폼 섀도우라던가 이런 것도 텍스처에서 살짝 줄 수 있고요. 캐스트 섀도우에서는 이거는 이제 엔진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테일 노이즈라던가 밝은 디테일, 상징적 디테일은 G브러쉬를 깎으면서 아니면 텍스처링을 하면서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경우는 텍스처에다가 살짝 칠해주기도 하고 엔진에서 좀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쉐이더를 어떻게 쓰고 또 라이트가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이겠죠. 근데 지금 할 거는 이제 반사광입니다. 반사광 같은 경우는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는 보통 이제 간접광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간접광은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밑에가 지금 지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자도 있고. 그러면 얘가 반사광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튕겨가지고 해당 지면을 맞고선 튕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몇 번 튕기냐에 따라서 여기가 더 밝아지고 더 그 차이 정도가 좀 나오겠죠. 그 빛의 강도에 따라서도. 그러면 보통 요런 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좀 더 여기 여기가 테이블이라고 뒀을 때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밝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대신에 이거를 밝게 하실 때도 주광이 여기잖아요. 주광이 여기인데 이쪽이 더 세져 버리면 안 되죠. 만약에 반사광이니까 이렇게 세게 때리면 이미 빛이 여기서 받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주광 받은 곳보단 은은하게 연하게 가시는 게 이제 반사광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까지 이제 렌더링 같은 거 작업하실 때 고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뭐 작업할 때 왜 내가 작업하는 거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싶을 때 이 반사광은 보통 어디서 표현이 되나요?
밝은 데는 이 밝게 묘사가 됐기 때문에 이미 반사광이 들어와도 티가 안 날 거예요. 이미 여기 빛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사광은 어두운 곳이 있으니까 어두운 데다가 살짝 밝은 거 찍어줄까? 이 생각하면 좀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서브 스캐터링 서페이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줄여서 SSS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냥 스캐터링 서페이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산란 효과죠. 산란 효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엄지손에다가 라이트를 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손톱에서 어떻게 되죠? 빨간 색깔 핏물이 산란돼서 색상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산란은 이렇게도 산란이 되고요. 뭐 식생이라든가 이런 데서 산란도 되겠죠. 아니면 뭐 유리병 안에 빨간 색깔 음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빛이 투과됐을 때 빠져나가는 색상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특히 얘가 이 초록 색깔이 만약에 한 반투명한 그런 재질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고 이 안쪽에 뭔가 색상이 좀 있어요. 만약에 붉은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뭐 파란 색깔이라든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안에 물질이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 SS 요 산란 효과는 언제 티가 나냐면요. 그때 티가 납니다. 빛을 딱 받았을 때 받은 면에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 어두운 부분 있죠. 여기서 표현이 돼요. 요거는. 그래서 이 받은 곳에서 어두운 쪽이 만약에 안쪽이 빨간색이 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표현되면서 이런 식으로 얘네가 빛이 이렇게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보여지는 거 이런 거 보고 약간 SS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 효과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요거를 막 억지로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심심해 그럼 나 여기다가 무슨 색깔 넣어주고 싶어 그러면 이때 요거 써주는 겁니다. 요거 만약에 산란 효과가 없는 거더라도 아티스트니까 이거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이거 약간 산란 효과를 약간 이런 느낌 넣어봐야 되겠다. 이런 컬러를 한번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무작정 요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막힌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SSS 이런 산란 효과 이런 것들도 줘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안쪽에 물체가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SS 요거 산란 효과 내가 어떻게 줄 것인가. 보통 이제 식생이라고 따지면은 그냥 뭐 언리얼에서는 이미시브로 대체도 많이 하죠. 약간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퀄리티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떤 거 해볼 거냐면요. 그 이제 프레넬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넬 반사. 그래서 약간 역광 같은 거라고도 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강력하게 이런 거 약간 여기 역광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3D 텍스처에서는 묘사가 되는 게 아니죠. 요거는 이제 쉐이더에서 묘사가 되거나 그래서 약간 요런 거는 보통 라이팅으로 이런 식으로도 묘사도 하기도 하고 쉐이더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인물의 뒤에서 세게 때린 그런 빛의 효과라든가 그래서 아니면 뭐 커튼 반사 아니면 물약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약 같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뭐 프레넬 반사 쉐이더 같은 걸 좀 쓴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놓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넣어주면서 요거를 좀 더 예쁘게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퀄리티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 프레넬 반사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만약에 물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관찰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쳐다볼 때 여기를 만약에 0도라고 하면은 여긴 앞쪽은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이 대각선은 45도. 그럼 여기는 이제 회색깔이 나옵니다. 0.5. 여기는 이제 90도. 90도와 가까울수록 점점 흰 색깔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흰 색깔. 그러니까 앞에는 얘가 어둡게 표현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이 얘를 볼 때 요 가생이만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 이게 이제 프렌넬 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0.0001초 만에 여기로 만약에 툭 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항상 여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프렌넬 반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내가 작업하는 거에서 프렌넬 반사 약간 이런 것들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뒤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선 이렇게 한번 갖다 둬볼게요. 자, 이 멀리서 보게 되면은 물론 약간 이렇게 입체감 때문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더 분리감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만약에, 근데 요럴 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같이 물체를 붙여놨을 때 색상이 같거나 명도가 똑같으면은 명도를 조금 떨궈 주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뒤에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떨궈 준다거나, 그러면 이제 멀리서 봤을 때 밝고 어둡고, 이거는 뭐냐면 해당 형체의 물체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도 하나의 그런 명도 대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명도 대비를 안 주게 되면 분리감이 없게 되면서 되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도를 떨궈 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앞쪽에다가 얘를 이렇게 어둡게 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거랑 이렇게 분리를 좀 시켜볼 수 있겠죠. 아니면 색감 대비로 좀 떼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다가 공기를 추가를 해주는 공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 공기를 여기가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이제 공기를 제가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사이에다. 그러면 같은 명도라도 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이제 분리감 같은 거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경 작업자들은 물체와 물체끼리 서로 이게 닿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분리시켜서 이 모양을 잘 유지를 시켜줄 것인지, 그런 것들까지 잘 생각을 해주셔야 퀄리티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이제 베이스 컬러 작업해 주는 거, 요거 진짜 제일 중요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베이스 컬러를 그대로 쭉 지켜서 갔잖아요. 나중에 색상 변형을 시켜주더라도 다 완성을 시키고선 변형을 시켜주는 게 좋고, 아니면 이후의 거를 생각을 해서 약간 이제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웬만하면 베이스 컬러 잘 잡아주시라는 거, 이거 꼭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체 표현, 종이처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디테일 표현하는 거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제가 좀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상징적 디테일 커버처, 이런 거 이제 상징적인 디테일들,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설명드렸고, 그레디언트 잘 주라고 했던 거, 하이라이트 가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반사광, 튕겨져서 맞은 것 보고 반사광, 이제 산란 효과, 얘네가 왜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표현하기에 굉장히 퀄리티 높일 때 좋다고 했죠. 프레넬 반사, 외곽 반사, 그리고 명도 대비 어떻게 주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작업을 계속 해보시면서 내가 이 생각을 자꾸 돌리면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을 자꾸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시켜보고, 한 번 봤다고 해서 안 됩니다. 또 까먹고 보고 또 까먹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외우셔가지고 뭐 텍스처링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아트스테이션이나 뭐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해당 재질을 분석을 하거나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저거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한번 보려고 하는 그런 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작업할 때, 배경 작업할 때라든가 씬을 꾸밀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말도 좀 더듬고 좀 설명하다 보니까 막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좀 말을 좀 더듬고 있죠. 아무튼 이런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